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프롬 디자이너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피그마 튜터로 활동하고 있는 하이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다들 표정들이 조금 심각하신 것 같은데 이전 세션 때문에 뭔가 내 직업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하셨다면 제 세션에서 조금의 힌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디자이너는 AI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가져왔지만 사실은 우리는 AI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근데 진짜 기술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죠. 네, 저는 최근에 조금 필요하다라고 느끼기도 하는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어떻게들 느끼시는지. 최근에 이제 젠슨 황이 이제 라이브 세션에서 근데 이제 AI 붐이 이제 시작이래요. 네, 뭐 물론 기업들 대상으로 한 이야기였지만 저는 충격받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지금도 충분히 벅찹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근데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 때마다 양가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너무 워낙 저는 이런 거 테스트해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와, 이런 게 나오다니 대박이다. 미쳤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테스트해볼 만한 가치가 있네. 좋은 세상이다 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막 포모가 막 밀려와요. 이거를 그래서 내 업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막 트렌드라고 해서 배웠는데 내일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일 또 새로운 게 나왔대요. 클로드 왜 이렇게 업데이트를 자주 해? 그래서 이런 양가 감정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 이맘때쯤이죠. 근데 한참 막 이런 생각들이 들 때쯤에 저는 직업상 SNS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SNS가 근데 어때요? 남들의 이야기들을 되게 좋은 하이라이트만 골라서 보죠. 근데 이제 보면 모두가 굉장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그리고 모두가 무언가를 만들고 있대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되게 다들 열심히 사시는구나 하고 딱 누우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어느 날은 진짜 제가 밤을 샌 적도 있어요. 그냥 말이 샜어요.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생각에 꼬리를 물다가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제가 오늘 프롬 디자이너 분들 위해서 소소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추측이라도 한번 해보실 분? 손 드신 줄 알았어요. 그럼 앞에 분께 여쭤볼게요. 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네, 한번 그래도 네. 네, 그러니까, 네, 정답은 아니지만 일단 정답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아이디어 없고 그냥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굳이 뭘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기술에 관심은 있지만 당장 만들고 싶은 게 없다. 그래서 그러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문제라도 한번 적어보자. 하루에 3개씩이라도 적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꾸 저게 나오네요. 리스트로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이건 되게 일부인데 막 써내려 가봤어요. 써내려 나가는데 굉장히 귀찮은 일들이 많더라고요. 기술이 발전했지만 아직까지는 빈 구석이 있고 내가 직접 하는 일 중에서는 귀찮은 일들이 투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기 귀찮고 단순한 작업이고 이런 것들부터 AI로 해결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가장 만들기 쉬운 피그마 플러그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피그마에서 이제 이런 플러그인을 패키지로 제공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시작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결했던 문제는 이 UX 라이팅이 은근히 귀찮죠. 이게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말끝 어미나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것들이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UX 라이팅 플러그인부터 시작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서비스에서 마누스라는 앱이 크롤링에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텍스트 패턴을 긁어온 다음에 AI로 한번 분석을 하고 UX 라이팅 플러그인 틀을 잡고 스크립트 패턴을 더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서 네, 이렇게 지금 이제 플러그인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런 것들 선택해서 이렇게 어미가 바뀌는 이런 플러그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자료로도 공유해놨으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작년 6월쯤에 리퀴드 글래스가 나왔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피그마에서 어때요? 딸깍하면 넣어주죠. 딸깍하면 넣어주는데 딸깍하면 넣어주는데 처음에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이펙트가 이만큼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나 언제 다 더하고 있냐? 특히나 UI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하나하나 클릭하거나 복사하거나 다 해야 되는데 너무 끔찍한 거죠. 그래서 이펙트를 한 번에 넣는 플러그인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피그마 MCP로 이미 작업된 소스를 학습을 시키고 이게 조금 느리네요. 이 초기 버전인데 그냥 실행하면 뭐 이런 식으로 글래스로 변하는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사실 조금 부족한데 그 다음에 피그마가 바로 기능으로 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업데이트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쯤까지 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 좀 풀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럴 때쯤에 알게 된 게 톡투 피그마 MCP라고 해서 이제 피그마에서 작업자를 수정 작업 효율화를 도와주는 MCP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작년에 리퀴드 글래스 플러그인 만들 때도 쓰고 너무 잘 썼는데 정말 안타까웠던 게 이거는 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보여드리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실행을 하면 뭐 이런 디스크립션을 적어준다거나 디자인을 수정해준다거나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 유용한데 이제 연결하다가 포기하는 비개발자들이 다수인 거예요. 막 하루에도 몇 번씩 DM이 와요. 이거 연결 안 되는데 왠지 모르겠다. 왜 에러가 나는지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기존 프로세스를 보면 그럴 법도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피그마가 열었죠. LLM이 수정하는 걸 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소켓 서버 실행하고 MCP 서버 실행하고 채널 코드 입력하고 커서에 수정을 하래요. 네, 사실 근데 유저 입장에서는 이 소켓 서버가 뭔지 MCP 서버가 뭔지 이걸 복잡하게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병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랩의 디자이너이신 주영님이랑 같이 요 프로세스를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러면 인증하고 플레이 버튼 누르면 그냥 이런 데서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이런 버튼을 누르면 연결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커서나 이런 에디터에서 수정할 수 있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매직 MCP라는 걸로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 열어뒀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와, 근데 이제 사람의 욕심이란 게 끝이 없죠. 네, 이게 좀 요 정도를 한번 해보니까 나와 조금 더 가까운 문제였으면 좋겠고 내가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8번의 MVP를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채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채널들에 그냥 공개를 하고 이거 어때요? 한번 해본 거예요. 이거 어때요?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반응을 테스트했는데 그 중에 가장 반응이 좋았던 제품이 레퍼런스 원본을 벌크로 캡처해주는 스크린 플로우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이제 뭐 당연히 반응이 좋았으니까 시장에 반응이 있으니까 이 제품을 선택을 했지만 왜 이 제품이었냐 하면 제가 이제 이거를 개발하기 전쯤에 클라이언트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 시작할 때마다 그렇게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클라이언트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중간에 한 과정이라도 누락을 해버리면 어때요? 처음부터 다시 캡처를 해야 되죠. 너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혼자서 막 소리 없는 절규를 하면서 막. 그래서 이제 기존의 레퍼런스 수집 과정을 한번 보면 웹이나 앱 서비스 서치하고 회원 가입하고 플로우별로 탐색해서 캡처하고 피그마 파일에 아카이빙 하는 식으로 했었어요. 네, 물론 이거보다 더 똑똑하게 하시는 분들 많고 지금은 에이전트로도 됩니다. 근데 그 시기쯤엔 그랬고 이 파일 아카이빙은 어때요? 정작 필요할 때 찾지 못합니다. 근데 미친 듯이 정리하는 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 소스를 레퍼런스로 가져오는 게 사실 작업할 때 맥락 참조용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대로 쓰지 않고 다시 만들어서 편집해서 쓰는데 이게 그냥 좀 부족하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이제 뭐 오빈이나 UIBO 같은 레퍼런스 사이트 좋은 것들이 너무 많지만 실제로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야 할 때 이제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최신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개선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링크 입력하면 AI가 플로우를 캡처하고 원본이나 이미지를 저장해서 태그 기반으로 아카이빙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보자라고 했고, 네, 실제로 이제 지금은 거의 그냥 베타 수준인데 이렇게 링크를 입력을 해서 이제 이런 벌크로 이제 여기 캡처를 다 해오고, 네, 해상도별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바로 이제 소스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아카이빙이나 검색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베타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만들고 그래, 문제를 뭐 이것저것 내가 생각하고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네, 했는데 이게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일단 베타로 만들었는데 뭔가 부족하다. 근데 뭐 사실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집중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계속 아쉬움이 남았어요. 뭘 더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2023년부터 지식 기반이나 아니면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피그마 PD라든지 채팅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늘 고민하는 문제였는데 잊고 있었는데 혹시 이거 맞춰보실 분? 이쯤 타이밍에서 네. 말하는 사람만 말하고 공유하는 사람만 공유하는 거. 정답은 아니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셨죠? 말씀만 해주시면 무조건 드립니다. 흩어져 있는 정보의 불균형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였어요. 사실 막 저희 크루분들이나 저나 진짜 열심히 공유하고 막 올려요. 근데 이제 이미 안내했던 자료를 찾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여러 차례 나왔던 중복 질문들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리고 자료 검색하는 게 제가 봐도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흩어진 정보를 취합을 해서 이거를 AI 검색을 할 수 있는 사이트로 개편을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오픈 카톡방을 제가 4,000명 정도가 있는 카톡방을 운영을 하는데 이거를 12만 줄을 추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클로드에 맡겨서 데이터 클렌즈를 여러 번 진행을 했어요. Q&A 형태로 한번 가공을 하고, 그리고 노션에 데이터가 한 1만 개 정도 중복되는 것까지 막 이것저것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중복을 제거하고 API로 호출하는 작업을 합니다. 노션 API로 땡겨온 거죠. 그리고 근데 이것만으로 사실은 너무 지신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제미나이 API를 호출해서 이 앞에 있는 정보랑 이 제미나이의 결과랑 교차 검증해서 결과를 내는 플랫폼을 이제 좀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기존의 노션 페이지는 그럼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리고 이걸 매번 유지보수 차원에서 올린다라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 노션을 백오피스 페이지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노션을 편집하거나 뭔가 이게 새로 등록을 하면 웹훅이라고 해서 링크로 이제 신호를 날려서 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웹페이지에 올라가도록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QA는 이렇게 진행했어요. 근데 저는 회사 다닐 때도 이렇게 작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QA 항목을 정리하고 나서 이 피그마 PD와 크루분들이랑 깃 브랜치를 생성해서 각자 작업을 하고 이분들이 깃에 PR을 날리시면 제가 검토해서 최종 머지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QA를. 이렇게 하니까 한 하루 이틀 하니까 다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아직까지 고칠 게 많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포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다 흩어져 있고 막 노션에 막 이렇게 있었어요. 정보 같은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로딩이 좀 걸리긴 하는데 이게 AI 검색 결과와 기존 DB를 조회할 수 있는 이런 페이지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계속해서 학습 중이긴 한데 이런 올리는 데이터들이 학습이 되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아직 근데 피그마가 검수를 안 해줍니다. 근데 이제 피그마 플러그인으로도 지금 냈으니까 작업장에서 그냥 바로 꺼내서 검색하면서 정보 가져가실 수 있어요. 참고로 피그마 PD 혹시 모르신다면 찍으시라고 제가 QR도 준비를 했습니다.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부담 없이 한번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바이브 코딩을 하신다. 절반 정도 들어주시고 절반 정도는 아닌 거 보니까 그래도 이 얘기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지금 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바이브 코딩을 처음 접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먼저 들어주셨어요. 네. 어떤 프로세스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정답입니다. 네, 혹시. 네, 정답이 나왔어요. 네, 잠시만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요. 이게 제 얘기이기도 한데 처음에 그랬어요. 뭘 모르는지 모르고 일단 너무 쉬우니까 일단 만들어요. 막 만들고 험한 게 나옵니다. 이 수습이 불가해요. 내가 뭘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설계됐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작년에 시작할 때. 그래서 내가 만약에 0으로 돌아간다면 뭘 하면 좋을까를 그냥 뭐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공유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이 백엔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제품에 맞는 구조를 고민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복잡한 게 아니라 이런 백엔드에 저장된 데이터가 프론트로 어떤 흐름으로 오는지 정도를 이해를 하고 이제 AI랑 상담을 하더라도 이걸 이제 하고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이게 처음이라서 좀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저는 이런 책을 추천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혼자 공부하는 바이브 코딩이라는 이 클로드 책이 나왔는데 이것도 엄청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참고 저는 한빛 미디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어쩌다 보니까 이게 두 개 같은 곳의 책이에요. 그리고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이브 코딩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뭐 이게 근데 요즘에는 딸깍이라는 말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소신 있게 말씀드리면 딸깍은 허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손이 많이 가야 하고 디자인 시스템 기반으로 먼저 구성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디자인을 주도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불필요한 토큰 낭비를 막으실 수가 있고 확장해 나갈 때도 내가 일관된 경험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피그마 디자인 시스템 파일을 뭐 오픈소스도 좋습니다. 이런 파일을 준비를 하시고 파일을 기반으로 디자인 시스템 코드를 구축을 하시는 거예요. MCP로. 토큰이랑 컴포넌트 같은 걸 구축을 하시고 이걸 기반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시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요즘에 클로드 코드 토큰이 너무 비싸잖아요. 진짜 손이 떨려요. 엔터를 한번 누를 때마다 정말 얼마나 고민을 거듭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기반으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거는 이제 그 프로젝트는 아니었지만 이런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토큰이랑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이렇게 그냥 정말 작은 프로젝트예요. 이런 이제 디자인 시스템 기반을 받은 소스로 이렇게 구축을 했어요. 구축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플러그인으로 만들어서 내가 어떤 내용을 넣어도 이 기획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일관된 아웃풋으로 뽑아내는 플러그인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게 중소기업 벤처부? 네, 중소벤처기업부의 프로젝트인데 보시면 여기 이제 클로드랑 그리고 제미나이 API를 넣어서 기획이랑 제작을 여기서 끝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좋냐면 AI가 생성한 거는 이미지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수정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앞에 컴포넌트 단을 잡고 이렇게 템플릿화를 하면 제가 이거를 수정하고 싶을 때 고투 메인 컴포넌트를 하면 메인 컴포넌트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컨텐츠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프로젝트에도 반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디자이너라서 디자인부터 어렵고 뭐 할지 모르겠다. 이만큼 이제 디자이너 도움받을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 레퍼런스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HTML2 디자인이나 제가 하는 스크린 플로우 같은 서비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가지고 와서 피그마 좀 수정을 하고 내 스타일로 바꿔보고 피그마 MCP로 디자인 투 코드를 해서 이런 결과물을 아웃풋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제 디자인 시스템 이미 디자이너분들이 많으시니까 아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디자인 시스템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원본 소스로 제공하는 좋은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너무 초보자 입장에서 제가 고민했던 내용인데 저는 초반에 쓸 때 클로드 코드나 커서를 피그마처럼 생각하고 접근을 한 거예요. 너무 바보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로그 추적과 버전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재밌는 짤이 있잖아요. 이런 짤 이제 화재가 났을 때 git 커밋하고 푸시하고 나가라 빌딩을 떠난다 이런 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AI한테 로그를 남기면서 기록 이제 작업을 해달라고 꼭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 작업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되짚어 볼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제가 막 말씀드렸는데 거의 마지막으로 왔어요, 이제. 그래서 혹시나 근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또 바이브 코딩을 시작하셨거나 하지 않으셨거나 여러 가지로 AI로 내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대체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귀찮게 하는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축하드려요. 네. 귀여워요. 네, 엄청 에너지 넘치고 디자이너분들에게 좀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그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손 들고 해주시죠. 사전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까먹었네. 제가 깜빡이 축하드린다고 잠시 깜빡했는데 사전 질문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여기 봤는데 뭔가 공감이 가는 질문이라서 선택을 했고요. 이제 보시면은 제 질문의 요는 이제 앞으로 이 역할 간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뭐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똑같이 생각하고 근데 앞으로 경계가 정말 더 모호해지겠죠.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하시는 분들은 디자이너 영역을, 디자이너 분들은 또 프론트엔드 이상의 영역을 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이게 앞으로 그 경향이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잔인한 말이지만 애매할수록 쉽게 대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럴듯한 디자인이나 그럴듯한 프론트엔드 코드를 뽑아내는 AI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피그마는 바이브 코딩 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들어요, 요즘에.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피그마가 한 업데이트를 보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죠. 네, 피그마가 최근에 LLM 툴들에게 편집을 허용을 하면서 열어줬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서로 생각을 맞추는 캔버스로 역할로라도 살아남겠다. 그냥 무언가 내가 생각하는 거를 디자인화하거나 만드는 거에 그냥 더 집중하겠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변하지 않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할지 아니면 이런 메이크라는 툴이 있으니까 그걸 업데이트를 할지 그들의 생각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협업을 하거나 사람들이 일을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시각화하고 이걸 소통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저는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그마의 역할도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변해가지 않을까. 디자인 코드가 아니라 바이브 코딩이 아니라 좀 그런 영역에서 조금 더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르죠. 근데 이런 생각하는 거를 시각화해서 서로 일치를 맞출 수 있는 피그마보다 더 좋은 대안이 나온다면 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게 제가 질문지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한 70%가 약간 이런 내용으로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할까요? 걱정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명확하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진짜 문제를 알아보고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되게 쌀로 밥짓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게 봐요. 그리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저는 훈련을 통해서 누구나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디자이너가 단순히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설계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더한다면 사람에 대한 이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서비스가 결국에는 사람 없는 서비스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저는 문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끝입니다. 네, 진짜 끝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질문 있으셔가지고.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연이어서 좋은 강연인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제품 기획하고 있는 사람이고 일단 피그마에 1,000만 원 물려 있는 지금 상황. 네, 상장할 때 20대 샀는데 물려 있고 그리고 괜찮습니다. 예. AI로 다시 부터 일어설 거니까요. 궁금한 부분은 좀 디테일한 게 하나 있고 일반적인 게 있는데 먼저 이제 백그라운드가 좀 궁금했어요. 너무 지금 처음에는 굉장히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추진력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본받아야 되겠다 생각 많이 했었고 그래서 백그라운드가 전공 학과 전공이 궁금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캐릭터를 쓰시잖아요. 보면은 사실 이제 뭐 디자이너 분들이 쉬울 것 같지만 저 같은 비 디자이너는 그냥 제미나이로 생성해서 뭐 여기저기 이렇게 활용하는 게 쉽지 않은데 간략하게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편집하고 있는지 그거 좀 프로세스 간략하게 설명이 좋을 것 같고 사실 마지막 질문이 핵심인데 그게 되게 부러웠거든요. 막상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질문 드리기도 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현재 기획자가 있고 그다음에 디자이너가 있고 개발자가 있는데 결국에 누가 더 유리할지 네, 마지막 질문 굉장히 어렵네요. 굉장히 다양한 직군의 분들이 와 계실 것 같은데. 아까 질문에 쉬는 시간에 물어봤는데 네. 굉장히 좀 지혜로운 답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이게 힌트를 좀 얻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질문에 주신 전공은 저는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경영학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석사 과정에서 그런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했고, 그 다음에 AI 디자인으로 박사를 하다가 사업해서 돈 벌고 싶어서 휴학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미지나 캐릭터 생성하는 과정, 영상이나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우선 2D 밑그림이 있으면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아무것도 없이 무언가 프롬프트를 잘 깎는다고 하죠. 그래서 미드전이나 이런 걸로 깎을 수는 있지만 기본 리소스가 2D가 있고 나서 내가 3D로 뭔가를 만드는 것과 0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랑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스케치 단계라도 그걸 있고 2D 디자인이 있고 이걸 힉스필드나 이런 걸 통해서 3D화를 해요.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걸 구체화하는 것들을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런 죄송합니다. 요즘에 안 쓰고 제미나이 같은데 이런 프롬프트 요청해서 하면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갈 때는 레퍼런싱을 많이 합니다. 레퍼런스 대상으로 해가지고 집어 넣어서 이걸 그런 느낌으로 뽑아내는 거고요.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상이 사실 캐릭터가 이렇게 있으면 앞모습, 옆모습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뒤를 돌았는데 내가 모르는 애가 뛰어가요. 영상에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에셋화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랑 이런 캐릭터들 내가 앞뒤, 옆 이런 걸 에셋화를 해놓고 이거를 클린 같은 데 가지고 가서 배경에 넣고 이런 캐릭터를 설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고정 캐릭터를. 그래서 고정 캐릭터 설정하고 목소리도 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제작을 하시면 내가 어떤 영상을 만들더라도 내 캐릭터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직관적으로 최종 캐릭터의 구도나 각도를 만드는 것은 클링이에요? 아니면은 제미나이예요? 제미나이를 쓰는데 제미나이 플랫폼 자체에선 저는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서 쓰지 않고요. 왜냐면 화질이나 이런 게 너무 떨어져요.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쓰다가 이것도 유료로 막아버렸어요, 이들이. 그래서 어차피 유료로 쓸 거면 더 좋은 4K로 뽑겠다라고 해서 힉스필드라는 데로 옮겨서 쓰고 있고요. 근데 좀 비싸고 사실 UX가 별로예요. 근데 대안이 없어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그래서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뽑아내기 위해서 일단 이런 2D로 시작을 해서 3D 같은 걸로 만들고 에셋화를 하고 이걸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3을도 참조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클린 같은 데를 보면 씬별로 나눠서 몇 초부터 몇 초 구간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대사 쳐 하면은 정확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어떤 직군이 제일 유리한가? 근데 저는요 사실 고민했어요. 사실 말하면서 지금 쉬운 대답들을 하면서 고민했는데 직군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어떤 문제를 정말 깊게 고민하고 이런 진짜 어떤 것의 본질을 보고 좋은 게 뭔지 아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나 어떤 본질을 보는 능력 같은 걸 토대로 무언가가 나가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직군이 뭐다라고는 정의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앞으로 툴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이제 이게 툴을 막 뭐 더 좋은 툴, 더 좋은 툴, 더 좋은 툴 이런 게 나오면 내 숙련도 자체가 이 제품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뭔가 이런 매출 같은 데 영향이 적어지는 순간이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또 질문해 주실 분 손, 네, 선배님 저쪽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까지도 대표님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어떤 실무자 입장보다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많이 AI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많이 써보고 역량이 튀어라라는 니즈들이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뭐 가이드를 준다기보다 알아서 그냥 네가 알아서 잘 공부해서 너의 역량을 키워라라는 느낌으로 약간 가고 있는 게 조금 기업들도 많이 이제 고민들을 하고 방법을 몰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나온 주제들 중에 약간 공통점으로 나오는 게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라는 느낌을 이제 많이 이제 고민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회사 입장에서 단순히 사람을 AI로 대체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적합한 인재들로 최적의 팀을 꾸린다라는 그런 방향성도 한 가지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시대에서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팀을 꾸리고 인재 관리를 해야 될지 조금 좀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큰 기업이 되지 않아서 사실 그 마음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제가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사업이 더 확장해서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면 네, 아까 했던 거랑 살짝 겹치긴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흐름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좀 유연한 사람을 선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하던 방식을 더 선호해, 못해, 안 해. 왜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변화가 왔을 때 뭔가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이거에 대해서 좀 열려있는 상태로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막 기업에서 애매하게 고민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전 그 문제나 과제를 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명확한 미션을 주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컨텐츠 제작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 AI를 도입해봐가 아니라, 우리 컨텐츠가 단순 작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근데 이거 그냥 수정하는 작업인데 시간 단축하는 방법 없을까? 고민해서 여기 적절한 것과 그리고 예산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 라고 저는 말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관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럼 내가 이거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겠구나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가져다 쓸 수 있고 내가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뭔가 제가 계속 해라, 하셔라, 이거 하셔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내적 동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지 않을까요? 되게 근데 얘기하고 나니까 되게 쌀로 밥 짓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네, 그런 사람과 일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이선님이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어쨌든 AI 시대의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관점에서는 본질, 본업을 방해하는 방해 요인들, 속된 말로 노가다성 업무는 최대한 자동화나 업무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AI를 좀 활용을 하고 나머지 이제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하게끔 세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건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좋은 게 뭔지 아는 역량 그리고 진짜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 흐름을 읽는 능력을 키우는 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문제 해결 역량이 중요한 역량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런 거는
뭔가 이선님만의 그런 거를 판단하는 프레임워크나 기준 같은 게 있으셨는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좀 경험이나 경험 기반으로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조금 더 쌓아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으셨는지,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과정이 필요한지, 네,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는 정확하게 보셨고요. 제가 길게 이야기한 걸 잘 요약을 해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주신 거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사실 정답은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흐름을 읽는다는 거는 계속 내 도메인이나 내 분야에 대해서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제가 엄청 갑자기 고백인데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킬 수밖에 없는 루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매주 라이브를 하면 제가 지식 공유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겠죠. 그러면 그런 패턴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뭘 계속 사람들이 언급하는지, 커뮤니티에서 뭘 계속 사람들이 고민하는지를 계속 보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 문제가 아니야, 아니면은 관심 없는 분야야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이 분야에서 계속 하고 싶다면 그런 것들을 계속 팔로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비슷한 제가 관심이 있는 도메인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자체가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23년부터 지식 공유를 하면서 이런 루틴을 만들었어요. 계속해서 공부하고, 아침에는 그래도 다 흐름을 한번 봐요. X도 보고, 그리고 이제 미디엄 같은 것도 보고, 국내 커뮤니티나 이런 것도 보고, 이제 아티클들이 뭐가 올라오는지, 그리고 이제 구글 트렌드나 네이버 그런 키워드 같은 데서 뭐가 검색량이 많은지. 근데 최근에는 치트키가 거의 클로드 코드죠.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계속 보다 보면은 눈치채는 순간이 빠르게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